탄산 유티륨이라든가 그 스토디움 가격이 지금 경매에 통해서 가격의 하방이 지금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완만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특히 이제 엘버마이라든가 리튬 주가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추세 하락에서 벗어나서 추세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는 그 수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의 상승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전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도 완만한 상승.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리튬이라든가 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이익이 안정성 있고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 재고 평가 이익 구조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항상 또 나오실 때마다 리튬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튬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의존을 좀 벗어나려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추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지금 거의 90% 넘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70%대 후반, 거의 80%대까지 줄였지만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리튬의 자급화를 굉장히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주가 나서고 있고 또 이제 SK온이 이번에 포스코 필발 리투션과 15,000톤 3년 계약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급의 다변을 하고 있고 LG화학도 북미에서 조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리튬 다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가격이 중요한 건데 이 내년도 전망을 보면은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메탈 소재 배터리 메탈 소재에 대한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잘 보시면은 탄산 리튬 가격과 레피도라이트와 그 통합과 그 호주 스포디움 가격이 거의 생산원가에 근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8만 위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원가 경쟁이 낮은 업체부터 그 생산원가 열의 업체들부터 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쭉 감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가 셧다운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 이연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재고 그 감축 그러니까 재고의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순간 재고 감소로 갈 것이고 또 이제 그 탄산 유티륨이라든가 그 스토디움 가격이 지금 경매에 통해서 가격의 하방이 지금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완만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특히 이제 엘버마이라든가 리튬 주가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추세 하락에서 벗어나서 추세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리튬도 지금 바닥을 끊고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특히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그 수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의 상승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 2분기부터? 네, 2분기부터는 가격의 상승기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25년 그러니까 그전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도 완만한 상승.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리튬이라든가 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이익이 안정성 있고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 재고 평가 이익 구조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리튬의 총 한 60%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으로 있는 게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쪽인데 다 국유화를 선언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그런 수급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을 누가 공급망을 잘 갖고 가는지 자원 민족주의를 대비할 수 있게끔 잘 그런 자원망을 잘 갖고 가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이제 포스코 그룹 되겠죠. 네, 우리나라 잘 준비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름 선정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속도가 좀 더 빠른 게 에코프로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특히 이제 그 리튬과 니켈 공급망에 대해서 확보를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에코프로딜리데이를 제가 잘 주목하자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이동철 회장 모두 발언부터 이제 그 관련 영상이 이제 에코프로 IR 영상이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는데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동철 회장의 발언들을 잘 보면 우리 삼원계 배터리가 왜 쾌집이 왔는지, 전기차 왜 쾌집이 왔는지에서 좀 나름의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히 맥을 잘 짚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의 장점인데 이게 보면은 그 기술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이 재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뭐 광물 캐고 그 재련하고 또 양극재 소성 그러니까 광물에서 리튬이라도 광물 채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전구체를 재련을 해가지고 리튬을 그 양극재로 소송하는 이런 과정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양극재는 소송만 해가지고는 이 마진을 5% 이상 넘기기가 어려워요. 구조가 그래요. 특히 재련 부분이 전체 양극재 과정의 상생 과정의 그 부가가치의 80%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수주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고요. 요게 특히 이제 핵심은 그 GM, 중국 GM과 인도네시아에서 광산부터 그 양극재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법인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내년도에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인도네시아에 이미 그 전구체 재련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 광산 그 니켈 캐가지고 전구체 재련해서 양극재까지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전구체는 있으니까 양극재 공장 만들게 되면은 그런 통합법이 거기서 만든 양극재가 26년도에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죠. 이때 가격이 기존의 양극재보다 완전히 가격이 파괴된 그냥 50% 정도의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네, 거의 반값의 양극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에코프로 그룹의 가격 경쟁력은 어마어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 사이클이 업사이클을 갔을 때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전구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마진이 낮은 거는 그 전구체만 생성만 했었는데 그 재련 부분, 광산에서도 재련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그린 에코니켈을 다음 달에 12월 달에 인수를 하고 내년 1분기에 니켈 재련도 양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들도 광산부터 전구체까지 재련에 들어가는 부가가치를 다 누릴 수 있다. 특히 니켈 재련의 부가가치가 되게 커요. 그 부분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광물을 반드시 광산에서만 채취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리사이클이 탐험기에서도 강점이기 때문에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전 2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리사이클을 통해서 광물을 채취한다 그러면은 거기도 저렴한 광물을 채취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양극재까지 바로 다 이어지는 거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스크랩을 해서 또 여기서 리튬을 추출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 CNG와 리튬을 그 생성하는 그 컨버전하는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합병해가지고 하나의 법인으로 가겠다. 그래서 더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이 클로즈 에코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에코프로 HN이 그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광물을 또 채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쓸 수 있게 하고 그 오폐수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제로 베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통해서 원가를 3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4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에서 원가가 파괴가 50%의 파괴가 나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 안에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30% 정도의 원가를 절감된다 했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의 향후의 원가 경영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이번 그 프렌들리데이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실적을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 증권가에서 믿질 않죠 일단은 믿질 않죠.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2030년도에 캐파 71만 톤에 60만 톤 판매해서 매출 25조. 영업이익률 10% 이상, 그럼 2조 5천억 이상을 얘기한 거죠. 에코프로가 32조 매출에 12% 이상 영업이익이면은 한 3조 8,400억 정도 되죠. 3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제시한 거고요. 에코프로 H는 이 매출 2030년 기준으로 2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20% 이상이니까 영업이익은 2,600억, 4,600억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조 3천억 이상, 2조 3천억의 20% 이상 영업이익이니까 그 실적에 지금 시가총액 생각해서 어느 정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71만 톤을 캐파를 2030년대 구축하겠다는 이 의미는요. 올해 20만 톤이에요. 그럼 71만 톤까지 25년부터 2030년까지 요거를 해보면은 255% 캐파 성장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42.5% 캐파 성장입니다. 얼마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60만 톤 판매되는 거는 그러니까 가동률을 80%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매출이 올해 3조가 안 돼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예상 매출이 그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가 2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2조 7천억 잡으면 25조 2030년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조 7천억에서 25조면은 825%입니다. 연평균 137%예요. 엄청난 성장세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이던스를 목표를 준 거,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목표를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웠을 때 아니면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22년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제시했던 목표치보다 2배 달성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는 거는 업사이클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가격 파괴하는 이런 과정들, 양극재 통합법인부터 해서 재련
부가가치 높은 재련단에서의 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럼 좀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보다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게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에코프로 프렌들리 데이를 자료를 꼼꼼히 다시 한번 다 보시고 또 영상도 잘 보시고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잘 보시고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2030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밸류가 POR로 영업이익 배에서 몇 배 정도 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이사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